반갑습니다. CC클래스의 로빈코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경영자분이 회사가 여름 지나서 월간 목표 매출을 달성해가지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직원들한테 1인당 100만원! 그래가지고 포상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즐겁고 우리 사장님 최고 이렇게 했죠. 근데 가을 돼서 또 목표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 또 주자니 한번 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경영자는요, 보상이나 연봉 외에도 어떤 회사가 바람직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줌으로써 사기도 올리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신바람 나는 경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포상금을 쓰는데 많은 경우 포상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는 포상 제도에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경우 포상을 잘못 쓰면요, 처음에는 이게 배려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권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 보너스 같은 경우 많이 주셨죠. 아니, 너무 고맙고 안 줘도 되지만 준 거예요. 근데 작년에 명절 보너스 100% 줬어요. 비슷한 성과로 이어져 가는데 직원들 어떻게 느껴요? 100% 주면 본전이죠. 150이나 200% 줘야 그건 만족 요소가 됩니다. 포상은요, 처음에 시행하다가 반복되면 권리가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만족 요소였지만 나중에는 불만 요인이 되는 거죠. 주면 감사했지만 안 주면 불만인 요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포상은요, 어떻게 하면 권리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포상은 비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영업부가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출을 가져왔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영업팀장들 회식 한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팀이 개발 성과를 보이면 회식 안 해주면 좀 불만이고, 생산 원가를 담당하는 구매부서가 뭔가 좀 원가를 절감했어요. 그럼 회식 안 시켜주면 영업부는 시켜주고 우리는 왜 안 시켜줘요? 비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상은 하기가 두려워져요. 참 고맙고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만 해준다고 다른 데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못 해주죠. 큰아들 신발 사주려고 했을 때 자기네 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야, 사주려면 같이 사줘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상은 비교의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은요, 중독성이 생깁니다. 만성화가 되죠. 처음에는 회식 한 번 해주면 고마웠는데 회식에 티켓 줘야 되고요, 회식의 티켓에 현금까지 줘야 됩니다. 점점 포상 제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냥 작게 해석이 안 되고 더 많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자들은 포상 제도를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행했다가 나중에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어차피 해줘봤자 직원들은 불만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포상 제도에 대해서 그냥 회수해버리고요, 규정화시켜버리고 보상화시켜버리는데,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개별화된 포상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회사와 개인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라는 책에서도 기업과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이 곧 직원과 고객 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결되고, 그런 기업이야말로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 제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결혼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결혼하면 100만원!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포상이에요. 결혼하면 이불!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포상입니다. 개별성을 유지한다는 거는요, 그 직원들의 상태를 잘 관찰을 해서 어떤 직원에게는 좋은 공구 세트를 선물하는 것이 포상일 수 있고요, 어떤 직원에는 침구 세트를 주거나 어떤 직원한테는 부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정장 세트를 선물해 주거나, 물론 가격은 어떤 사람은 한 100만원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100만원이 내가 예산이다 그러면 많이 쓰면 한 120, 20만원, 적게 쓰면 한 7, 80만원 범위 내에서 정말 그 직원에게 딱 맞는 개별화된 포상, 이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요, 개인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제일 좋은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조직이 작을 때는 경영자가 직접 하고, 조직이 많아졌다 그러면 팀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어린 카드와 함께 100만원 주는 것보다 멋진 공구 세트를 해서 이제 결혼은 출발이니 이 공구 세트를 가지고 결혼을 잘 이루어 가세요. 직원들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포상을 할 때는 항상 비금전성을 띠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포상도 어떤 포상을 했을 때 100만원 줬어요. 그러면 내가 120만원 받으면 어때요? 벌써 그 성과보다는 내 성과가 더 좋다, 이 이미지를 벌써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상을 하실 때는요,
비금전성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돈보다는 상품권이 좋고요. 상품권보다는 현물성이 좋습니다. 실제 그 물건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성 어린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와 회사 간의 정서적 유도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산을 했다. 출산하면 휴가 며칠, 선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어떤 직원은요, 꽃다발을 예쁘게 해서 갖다 주는 것이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직원은 사골 국물 있죠? 이거를 푹 해서 한 100일치 정기 배송 서비스 딱 갖다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직원은요, 정말 이렇게 과일 바구니 들고 방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애 옷을 사가지고 정말 생활에 필요한 거, 정말 필수품 이런 걸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정말 예쁜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기념할 만한 것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금전성이죠. 이거 하는데 돈 얼마 썼을까 이런 느낌보다는 정성이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비금전성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상 제도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규정화 제도와 특별히 취업 규칙에 반영하기보다는 연간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경영자들은요, 이것을 복지 규정, 경조사 규정, 그래서 취업 규칙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면요,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바꾸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경영자가 굉장히 어드밴스하게 막 적극적으로 포상 제도를 하고 싶어도 이거 내가 계속 해줄 수 없는데? 에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상제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2020년 포상제도, 2020년 복리후상제도 1년에 국한해서, 그러면 1년 정도 직원들한테 내가 책 1인당 10권 내가 하겠다 이런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취업규칙에 넣으라 그러면 두렵죠. 계속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 규정화 시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여름휴가는 3일, 직원들에게 교육은 100% 지원, 70% 지원, 1년 동안 직원 유니폼은 몇 벌, 1년 동안 직원들에게 책은 몇 권 정도 무료로 가능, 1년 동안 직원 외부 교육은 몇 건 이상, 이런 식으로 1년에 국한해서 올해의 성과를 보시고 내년도는 요만큼, 내년 연말이 되면 내년 성과를 보시고 내후년에는 이만큼, 이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내후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1년 단위로 해야 적극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요. 직원들도 그거를,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된 거니까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오케이, 내년 또 새롭게,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하다가 매년 반복되는 포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건 규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동시에 포상제도를 운영할 때 사전에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막 하고 기분 좋아서 하고, 경영자가 어디서 배워오면 이거 막 하고 이렇게 하면요, 조직이 시스템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도와 균형화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1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가겠다 라는 방식으로 하시고, 연간 포상 제도는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인사팀장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요, 300가지의 포상 뱅크, 그리고 1001가지의 포상 원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포상 방식들을 이렇게 뱅크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CC클래스 자료방 여러분 아마 자주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면 밑에 안내 메모칸에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방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조직 내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제도는요, 경영자의 적극적인 리더십의 도구입니다. 이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개별화된 포상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조직들을 정서적 유대감이 좋은 그런 강력한 조직으로, 카테고리 챔피언으로 그렇게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